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회계사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년 개정되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환급을 200만 원이나 더 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죠. 연말정산 시즌에는 회사 회계팀에서 기한 내에 자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독촉을 하는데요. 직장인 대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업무로 바빠 죽겠는데 회계팀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독촉하고 있으니 빨리빨리 대충 처리하고 연말정산을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환급은커녕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추가로 세금 납부해야 하는데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내 아까운 월급을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데 쓰지 않으려면 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세금을 최소화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 미리미리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13월에 보너스 받으시고 모두 기분 좋은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1년 동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세금도 미리 원천 징수를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때 원천 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표라는 것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세금에 해당합니다. 연중에 임의적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연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다음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세공제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확정적으로 다시 재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2월분의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좀 여담이지만 그렇다면 회사는 왜 확정되지도 않은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를 하는 걸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 입장에서 국세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에다가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연중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원천 징수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를 당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재계산되는지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얼핏 봐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될 것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기납부세액 딱 이 세 가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거든요. 나랑 총급여액이 비슷한 내 동료가 나보다 환급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연중에 원천징수하면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받을 확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우리 세법은 아주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는 바로 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모두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공제를 받을 땐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인적공제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보험료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네,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과 관련된 공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조합 출자에도 공제를 해주고요. 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다시 한번 나왔죠.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어떤 저축에 납입을 하면 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해당이 안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뭔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연금계좌 공제도 있고, 네, 다시 한번 나왔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이 있다면 이 역시 공제를 해주고 월세액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세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법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중에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연금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고 또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공제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살펴본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혼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서식을 직접 작성한다면 아마 회계사인 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직접 이 서식을 혼자 작성해 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챙겨야 할 것은 전산상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출을 했거나 직접 계좌 이체를 한 경우에는 전산상 자동으로 기재될 수가 없겠죠. 이러한 항목들 중 대표적인 것은 그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뭐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와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추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증빙 서류를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서식 중간쯤에 보시면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는 칸이 있고 80%, 100%, 120% 선택하는 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원천징수 비율을 최대치로 높여서 차라리 기납부세액을 최대치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후에 환급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실제로 2월에 환급을 받게 된다면 기분도 좋고 오히려 좀 목돈이 생긴 느낌이라서 이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연말정산 보너스를 원하신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200만원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회사 회계팀에서 연말정산 공지사항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요. 13월의 보너스 모두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